안녕하십니까? 세계 이모저모의 보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는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작년 9월에 하였고 이에 대해 구글과 미국 법무부 양측 다 저번 주 5월 3일 금요일에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이 소송은 25년 전에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진행한 반독점 소송 이후에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라는 점과 이 재판 과정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다수의 AI 기업도 증언을 위해 소환된 만큼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만 해도 구글을 사용하는데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있었으니 당연히 네이버만 사용했고 캐나다에 오고 난 이유는 자연스럽게 구글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 환경이 주어진 만큼 네이버는 크게 효용성이 떨어졌고 구글 외에는 딱히 대체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일단 구글은 한국에서는 네이버로 인해 좀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어권에서는 고유 명사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누구나 다 인지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보통 여기는데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어권에서는 구글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정도의 거의 독보적인 검색 엔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구글은 20 billion 달러, 즉 한화로 거의 약 30조에 달하는 애플과의 딜을 통해 휴대전화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정하여서 사용자들이 쓰게끔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을 막는 독점이며 불공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은 구글하고 애플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경쟁 기업 사이인데 되게 많은 크고 작은 소송들 있잖아요. 하지만 또 서로 돈을 챙길 수 있는 영역에서는 참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비즈니스구나 또 생각을 한번 하게 되네요. 어찌됐든 미국 법무부 입장에 반해 구글은 소비자들은 구글 검색 엔진이 가장 나은 옵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이 재판이 판결은 올 여름 하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만약에 구글이 패소한다면은 그 판결 명령은 다른 빅테크 기업인 메타, 아마존, 애플 등 여타 AI 기업들에게도 꽤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사안은 구글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휴대기기 제조업체들과도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구글의 검색 엔진만 사용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이 아니고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 쟁점인데요. 아까 언급한 대로 이것을 위해 구글은 애플 회사 하나에만 20 빌리언 달러, 한화 거의 30조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기본 검색 엔진으로서의 계약을 위해 지불했습니다. 이는 다른 검색 엔진인 Bing, 덕덕고 그리고 야후 같은 경쟁 업체들이 휴대기기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접근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를 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설정 변경을 통해서 다른 경쟁 업체의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여기서 구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경쟁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한을 하여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모의 정보를 가질 수 없게 하여서 사실상 경쟁을 차단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의 변은 소비자들은 원한다면 다른 경쟁 업체의 검색 엔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검색 시장은 큰 변화와 엄청난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파트너십 등으로 경쟁이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은 굉장히 뒤떨어진 주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더 좋은 검색 엔진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했을 것인데 구글이 단지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나은 기업이며 구글의 검색 엔진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단지 그 결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있는데 반더빌트 로스쿨 앨런 스워스 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를 이미 하였으며 구글은 사실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구글이 검색 엔진의 시장 영역에서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을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패소할 경우에 구글 회사의 강제 분할 명령을 미국 법무부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기본 검색 엔진 관련 계약 파기 명령과 더불어서 구글이 하고 있는 경쟁에 방해가 되는 활동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결론이 이제 휴대기기를 사용하여서 검색을 할 때 지금 당장 그 재판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경쟁 업체들이 빙, 덕덕고 요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글, 빙, 덕덕고 요런 옵션들도 빠르게 AI가 치고 오는 사이에 지금 되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 검색 엔진들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미래가 갑자기 다가오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 옵션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제 사용자들이 휴대기기를 쓸 때 요 중에서 고르게 되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마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글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검색 엔진 시장에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그 자체가 경쟁력인데 그러면 이미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나은 곳에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자의 대부분이 그래도 구글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 최근의 뉴스를 본다면은 구글이 이미 90%에서 95% 정도를 먹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오픈 AI와 파트너십과 코파일럿 AI 등으로 선전을 하여서 이제 점유율이 13% 가까이 올라왔다는 기사는 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글의 독점의 균열이 생기고 있기는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나온 김에 이 반독점 소송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90년대에 완전 황금기를 가졌으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은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보다도 강력했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네노라 하는 테크 기업들을 다 합친 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황금기의 큰 원동력은 윈도우 운영 체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PC가 윈도우만 사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운영 체제라는 면이 명령어,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언어, 코딩 언어 같이 하나하나 다 영어로 쳐넣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딱 직관적인 디자인이 된 아이콘을 토대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혁신을 만들어냈죠. 그리하여 독보적인 그때 그 혁신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PC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황금기가 구축이 되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의 핵심은 사실은 윈도우가 아니고 윈도우 안에 있는 웹브라우저 또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익스플로어라는 웹브라우저였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어가 존재를 하지 않고 엣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고는 있었지만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넷스케이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윈도우에 자사 브라우저 익스플로어를 기본으로 설치해서 PC를 출시하도록 제조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전 세계 모든 PC가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운영체제가 거의 윈도우 이전에 있던 안 좋은 것으로밖에 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재판 중에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서는 대놓고 넷스케이프의 숨통을 조인다와 같은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때 당시만 해도 테크 기업보다는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반독점 소송에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전에는 제조업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위 말해 출혈, 어떤 형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두었던 것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었지만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출혈,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 더 배포를 하는 것에서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출혈도 없었고 더군다나 소비자들도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독점 규제 방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빌 게이츠의 언론 플레이는 우리는 소비자들이 PC를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인데 미국 정부가 우리를 처벌을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형태의 언론 플레이를 하였는데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여론도 왜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괴롭히냐, 자율경제에 맡기자, 또는 경쟁을 조금 늦춘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거에 되게 만족스럽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하거나 분할시킬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여론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배우신 미래를 내려다본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 나온 판결의 메시지가 이제는 가격보다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력을 기르는 방향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다른 경쟁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압력을 넣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반경쟁 행위이며 이것이 아니었다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혁신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만큼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더 빠르게 소비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소비자의 피해이다 라는 메시지와 판결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판결로 인해 구시대와 인터넷 시대의 반독점법 위반의 쟁점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공식이 최초로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판결로 인해 미국의 정책 기조가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벤처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문을 열어주는 방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벤처 기업이나 여타 기업들에게 현재 주류 기업들이 어떠한 영업 형태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혁신에 불공정한 결과를 준다면은 제재를 가하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미국 법무부가 최초에 원한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제 분할되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른 항소에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개는 대신에 PC 제조사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력을 가하지 않고 어떠한 기업의 소프트웨어라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조정을 권했고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구글 크롬이 시장 내에서 1등을 먹으면서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를 역사 속으로 보내버렸는데 만약에 저 판결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구글은 없거나 심지어 아직도 저희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재판을 보고 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도 보면서 느낀 게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자유시장 경쟁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이고 최고이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이 시장 경쟁에는 가장 좋은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소비자에게도 더 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확실히 있고 정부가 올바른 개입을 한다면은 자율 경쟁보다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이 빨리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로비 등 유착 등 어떠한 형태의 뒷거래가 없어야 되겠죠. 뒷거래가 있다 하면은 정부의 개입은 순수한 소비자를 위한 개입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양측 최후 변론이 저번 주에 끝난 소식을 바탕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계의 이모저모의 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